이게 일본에 있는 임대 격차입니다. 엄청나게 심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떤 월세방, 어떤 월세에 살고 있을까라는 내용인데, 아니 월세도 종류가 있어요? 매매 뭐 월세 그거 아니야? 집 빌려서 산다는, 렌트한다는 개념 아니야? 라고 느끼는데, 일본의 이 월세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한국은 매매 또는 전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매, 전세, 월세요. 막 세 개. 월세 있지만 월세보다 전세? 그래서 이제 이 박간의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는데, 잠깐의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광고 타임. 그렇죠. 이거 일본에서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라는 이 영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다 월세에 살아요? 일본 사람들은 왜 집을 안 사요? 뭐 사람들 월세 도대체 어떻길래 다 월세 살아요?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본의 월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당장에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뭐 전세가 점점 사라진다, 월세 중심으로 간다, 매매랑 월세만 남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참고가 되도록 들고 왔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예. 일본 나이 50대 이하의 주택 소유 비율이 크게 저하됐다. 자기 집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 뭐 흔히 말하는 월세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이 과거에 비교해서 지금 늘어나느냐라는 걸 통계로 내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61.7%의 사람이 자기 집을 갖고 있어요. 아니 많이 갖고 있네. 61.7%라면. 그런데 이게 촌이 많단 말이에요. 지방이. 그래서 제일 꼴등이 어디냐면은 도쿄입니다. 도쿄도에 사는 사람은 45.8%만 자기 집이에요. 그럼 나머지 55%는 뭐야? 예, 월세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초록색이 1988년도 주택조사. 그 다음에 주황색이 2013년도 주택조사. 25세 미만, 25세, 29세, 30세, 34세, 밑에가 연령대거든요. 연령대에서 뭔가 내려갔잖아, 주황색 그래프가. 이게 뭐냐면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젊은 층의 연령대가 확연히 내려갔죠. 과거에 비해서 일본이. 집을 안 사고, 아니면 못 사고, 월세에 산다는 사람의 비율이 젊은 층에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니 월세 살면은 진짜 돈 버리는 건데 그래도 왜 살아? 왜 살아? 라고 하면은 밑에 이제 나오잖아요. 왜 임대주택을 할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뭐지, 대도시에서는 연봉에 대한 아파트의 가격이 10배 이상입니다. 너무 비싸요. 은행 빚을 내더라도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안 살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월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월세도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와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학생 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 월세 장르에서. 학생 맨션이 뭘 것 같습니까? 자, 일반적인 뭐 집을 빌리는 거 있잖아요. 렌트하는 거, 월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 이 학생 맨션은 그 중간에 어찌 보면 위치하는 겁니다. 이 건물에 일반인들도 사는데 대부분이 학생들이 사는 맨션, 뭐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걸 또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이런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나지크라는 회사입니다. 이건 이제 추미코가 살았죠.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살았어요. 계속 그랬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이용했었을 때는 일반 사람들 없는 아파트가 많았네요. 학생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숙사란 다른 것은 뭔가 식당이 있어요가 아니라 관리자분 있어요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인데 있는 사람들 학생밖에 없어. 재밌죠. 그래서 이걸 학생 맨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어필하냐? 보호자분들 일반적인 맨션에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살 수가 있고, 옆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제분, 따님들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무서운 세상이야.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이 학생 맨션은 검증된 학생들만 딱 거주하니까 자기 또래 친구들 있잖아. 위험하지가 않아요. 정말 안전하게 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런데 살게 하세요라고 어필을 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여학생이 혼자서 다른 도시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안전한 아파트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아마 학교가 알려주셨어요. 이런 부동산 업체라든지 막 학교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라는 안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아마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뭐 학교에서 이렇게 팜플릿까지 주는 거예요. 여기가 안심되는 학생들만 거주하는 맨션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러 간 거지. 학교 인증, 아파트도 안전하다. 그리고 뭔가 24시간 서포트 시스템도 있어요.
그런 것도 관리도 잘 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월세 산대. 어찌 보면 기숙사보단 자율성이 좋아. 일반 임대주택보단 안심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상수를 펴는 거야. 이런 회사들이. 건물을 이제 빌려가지고. 일반 건물보다는 이 학생 맨션이 여러분 비싸요. 왜? 안심감이 있잖아. 저희가 자제분들을 지켜드립니다라는 어떤 식으로 약을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건물 뭐 이렇게 비싼 동등의 건물 간다 하더라도 학생 맨션 타이틀이 붙으면은 비싼답니다. 뭐 그거 말고 가운데 있는 학생 기숙사라면은 그 대학교마다 있는 기숙사 아니야? 라고 느끼잖아요. 아닙니다. 일본에 사립 기숙사가 엄청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숙사에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스 멘테넌스. 기숙사부터 하다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호텔도 운영하고 리조트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밥도 주고 기숙사 안에 뭐 이렇게 관리하는 기숙사장이 있어요. 이런 한국 같으면 하숙집 아주머니가 있고 뭐 집까지 분 그런 분이 개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일본은 이거 기업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학생 맨션도 기업이에요. 기숙사도 기업이에요. 기업이 해서 하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돼? 믿음이 가는 식으로 해서.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일단 가족이 산다는 것보다 혼자, 뭐 독신 이런 사람 대상으로 한 건데 일본에서도 뭐 다양한 임대에서 가족들 어느 규모가 있는 사람들이 되면은 소득에 따라서 많이 갈립니다. 그 사람들의 경제 생활 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임대라고 하더라도 들어갔으면 내가 많이 갈리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거를 딱 누가 보더라도 저기에 살면은 저 친구는 이 정도 소득이겠구나. 저기에 살면은 이 친구는 이 정도 소득이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좀 대표적인 게, 자, 이건데, 도쿄도에서 하는 주택, 도형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떤 건물이냐면은,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아까 도해 주택은 도쿄 거지만, 이거는 그 어느 지자체에 가서도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대충 이런. 그러니까 도형, 예를 따르면 시형, 어떻게 보면 현에서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공공으로 운영해가지고 어쩌면 저소득층에게 좀 이제 복지적인 개념이잖아. 다른 데보다 좀 더 월세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완벽하게 이제 도라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어느 정도 민간 자본이 합쳐진 게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보면 박간에 예전에 산 적이 있어요. 요코하마에 있는 이제 주택 공급 공사 같은 이제 개념인데 이것도 일반 임대 주택 같은 건데 조금 보조금 있는 느낌. 여기는 일반적인 건물을 몇 분들을 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가 하나 있어. 아파트에 몇 층부터 몇 층은 일반 임대야. 근데 몇 층부터 몇 층은 아까 말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고 이런 이제 공사가 운영하는 데를 빌려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그 심사를 해서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아파트 하나 그렇게 운영하는 통째로 것도 다 빌리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것 또한 소득에 제한이 있어요. 너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적절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왜 저희가 이런 거 이용했냐면 싼 것도 물론 있고 그리고 계약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일반 임대주택이랑 비교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대표적인 거 일본에서 UR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례금 없음, 보증인 없음, 중개 수수료 없음. 그러니까 사례금이 뭐냐면은 집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일본은 이제 임대할 때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사례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금 같은 거 돈 주고 못 받아요. 예, 그냥 저를 여기에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돈을 바쳐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도 없어. 그다음에 계약 기간마다 갱신할 때 있잖아. 2년이면 2년마다 그런 갱신할 때 일본 갱신료가 나오는데 그런 갱신료도 없어. 그다음에 보증인도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허들이 낮아지잖아.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이 일반적인 UR입니다. 특히 외국 사람들은 변해서 이용하는 분들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들어오기 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종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비싼 데는 비싼 게 있는데, 그러니까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방세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짜리 또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2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고 막 좋은 반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반적인 회사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회사들도 운영을 합니다. 주택 건설사가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임대 전용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시킨다는 거예요. 기업 위주로. 그래서 한국식으로 좀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국도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힐스테이트, 뭐 아이파크라는 데 많이 있잖아. 근데 그거는 분양을 주잖아. 분양을 안 주고 그걸 예를 들어서 힐스테이트라면 현대잖아. 현대가 임대를 주는 거야. 그 아파트 다. 안에 이거 임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돌리는 거예요. 임대료만 돌린다는 거야. 기업이. 그게 일본 상당히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대기업이 건물을 짓고 그걸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시스템이에요. 파는 것도 물론 있지만 임대 전용으로 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일반 임대주택보다 좋은 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저 건설사 하라. 저 기업이 짓고 자기들이 관리해서 임대 준다네? 그러면은 믿을 수 있지.
그렇게 수요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잠깐 내 그레이드가 올라갑니다. 그레이드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이제 뭐냐면은, 자, 도쿄 타테모노 브리리아. 딱 보더라도 여러분 비싸 보이죠? 브리리아는 매매 아파트 이미지 있었는데 임대도 하구나. 그렇죠. 매매 아파트를 분양치는 것도 있고, 임대를 따로 치는 것도 있습니다. 브랜드 내에서. 월세로 들어와야 돼. 여기는 무조건. 팔질 않아요. 근데 수요가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너 돌리고, 이것뿐이겠습니까? 미쯔비시 지죠. 이건 이제 레지던스라는 표현가 있습니다, 여기는. 미쯔비시가 이런 것도 다 해요. 미쯔비시 안 하는 거 없어요. 미쯔비시가 이런 거 하면 안 하는 게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스미토모 부동산의 고급 임대 맨션, 라뚜르. 라뚜르가 기본적으로 도쿄에 있는 연예인들도 들어가는 아파트. 고급 아파트. 그러니까 이거를 스미토모라는 회사가 세우는 거야. 이 타워 맨션 있잖아. 50층짜리 이런 거. 다 임대야. 여기서 분양 일부러 안 해. 왜? 그게 더 돈이 되거든. 자기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계속 월세를 받아 먹는 거예요. 관리비 받아서 다 회사가 관리. 대기업이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와, 이런 거 누가 살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꽤 많이 삽니다. 신주쿠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색. 라뚜르 신주쿠 가든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신오쿠보죠. 한인타운. 걸어서 5분 거리. 이거 이름은 신주쿠 가든지만 사실은 그거 한인타운 쪽에 있는 거. 가까워요. 여기서 살면은 한인타운이니까 치킨집, 짜장면, 국밥집, 김밥집 걸어서 갈 수 있어. 그리고 배달도 가능하지 배달도 않을까? 가능해. 그래서 딱 봤어요. 야, 이건 정말 할만하겠다. 가격이 나오죠. 11평이 2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원룸이네. 20평짜리면 36만 원. 한 달에 36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지금 뭐 환율 치면은 400만 원이 월세네. 한 달에 400만 원. 월세예요, 월세. 이것도 싼 편이죠? 이거 싼 편입니다. 네. 차별화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학생 맨션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동경도 아니면 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거, 반민영화된 거, 그다음에 일반 건설사가 운영하는 거까지 봤잖아. 그다음에 대기업이 진짜 각 잡고 지어가지고 고급으로 맨션을 임대를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세분화가 된 거예요, 일본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나 월세 사려면 뭐야? 자기 집 살 돈 없어서 월세 사는 거야? 뭐야 저 사람? 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월세가 얼마야? 한 달에 우리한테 400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야, 너 언제 집 사겠냐? 돈 모아서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방세 안에 뭐가 들어갔을까? 관리비는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럼 주차비도 들어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주차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차비가 얼마냐면은 자, 주차장 지하 주차장 요금 6만 원 월. 기계식은 4만 2천에서 4만 7천을 따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처럼 뭐 지하 주차장 평지에 대고 싶어. 그러면은 아까 가격 36만 원 플러스 6만 원을 매달 내야 돼요. 42만 원이 되는 거야. 차 한 대 갖고 있으면. 그리고 박간애가 항상 만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도쿄에서 차가 있는 사람들은 부자라고. 그렇죠. 부자예요. 그레이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차비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월세가 비싼 데 살면은 대부분이 주차비가 미친 듯이 올라가요. 월세가 싸면은 주차비도 저렴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 임대 살아요. 부자인데 일부러 임대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주 이동하려고. 생활 스타일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원래부터 매매 아니면 임대였기 때문에 월세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분화가 돼서 막 짜나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죠. 최종 단계는 누가? 그렇죠. 대기업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스미토모, 여기 미쯔비시라든지 아니 뭐 브릴리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이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아예 건물을 세워버리고 그 건물을 아예 임대로만 다 돌리고 팔면 끝이잖아. 그런데 임대로 돌려봐. 계속해서 임대료가 들어오는 거야. 부동산,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임대까지 이 3콤보로 다 관리를 하면서 돈을 쭉쭉쭉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점점 경쟁이 심해지겠지. 부자들도 야, 좀 더 좋은 거 없어? 나는 가고 싶은데 호텔보다 좋은 임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점점 더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예 돈 없는 사람들은 와, 저런 언제 가보냐. 우리는 점점 내려가야지.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거야. 이게 일본에 있는 월세 임대 격차입니다. 엄청나게 심해요. 요시.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떤 월세방에 살고 있을까? 한마디로 정의가 안 되죠.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제일 다른 점은 저렇게 대기업이 있잖아. 영업을 한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신기한 거겠죠. 일본에서 오히려 반대로 저런 비싼 맨션 대기업이 운영하니까 더 안심할 수 있어. 대기업의 브랜드 있잖아. 한국도 아파트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가 일본은 임대에 월세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우와, 저 고급 임대. 저런데 연예인이 산다던데. 저런데 뭐 성공한 사람들이 산다던데.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야. 진짜 부자들은 집을 안 사요. 왜냐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저런 데 있으면서 오히려 뭐 본인의 회사라면 경비 처리를 한다든지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돌리는 거죠. 자산을 돌리는 거죠. 임대가 좀 더 어떻게 월세로 사는 것에 본인의 자산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점점 더 과열돼가지고 위에 급 나옵니다. 100만이 넘어, 우리나라 1000만 원 넘어가는 월세 집도 수두룩 빽빽해요. 건설사가 부동산도 하고 임대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거 혹시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도 있는 미래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당장에 여러 가지 부동산으로 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이제 대세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일본에서도 대기업 진출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규제가 풀려서 그렇거든요. 용적률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타워 맨션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나서 일본에서 우주도 생겼습니다. 이게 1997년입니다. 예, 용적률 600%까지 오케이. 그래서 일본 타워 맨션이 미친 듯이 세워졌어요. 그걸 세우려면은 대기업 건설사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리고 그걸 좀 더 효율성 있게 돌리면은 임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생긴 사업이 현재 이런 식으로 일본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쪽은 이런 식으로 사업하니 그럼 우리는 좀 더 차별성을 둬서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월세를 해볼까? 고급도 더 생기지 않을까? 고급 중에서도 우리 임대 맨션은 풀장도 있고 헬스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파트 내. 우리는 온천도 있어 임마. 그런 게 있어요. 일본에서도. 별별 게 다 있어. 그런 것은 매매로 사면 그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은 임대면 좋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면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월세가 일본 사람들의 소득 대비 지출에 뭐 예를 들어 월급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은 현재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